이어가겠습니다. 23쪽, 교재 23쪽 말소리, 의문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2강은 아니고요. 1강으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교재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쭉 언급하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을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2강처럼 구분된 느낌이지만 1강으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23쪽의 말소리 의문론, 이 부분에 그 빈출 비중이 별 3개로 표시가 됐습니다. 실제 그거 이상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만 놓고 보면, 현상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을 직접 문제로 출제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 3개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모르면 뒤에 이어지는 우문 변화 현상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국어생활 단원들,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 맞춤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 부분을 직접 독립된 문제로 출제하는 비중은 별 하나 정도로 낮은 그런 비중으로 보이지만 실제 원리상 뒤에 이어질 부분을 공부하는 기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중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비중은 별 4개쯤 정도로 볼 만한 항목입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23쪽에서 양거로 1번 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개념, 형태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형태소와 형태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구별하는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라는 것인데, 그럼 이를테면은 밤이라는 글자와 달이라는 글자, 밤이라는 글자와 범이라는 글자, 밤, 편의상 점 하나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표시해 본 거예요. 점 2개로. 그러니까 짧게 발음해서 밤, 길게 발음해서 밤. 자, 그러면은 어둠을 뜻하는 밤. 그런데 오른쪽에는 전혀 다른 뜻, 발. 근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구별이 됩니까? 바로 미음 받침과 리을 받침의 차이로 이 말의 뜻과 이 말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이 되죠. 밤, 범, 아몸과 어몸의 차이. 그런데 이 말의 뜻과 이 말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발음해서 밤, 길게 발음해서 밤. 나무 열매라는 뜻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미음 대 리을, 자음의 차이, 아모음과 어모음, 모음의 차이, 그리고 짧게 길게 장단음의 차이. 그래서 자음과 모음, 소, 장단음, 소. 얘네들이 뭘 한다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단위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문의 뜻은 그렇게 정리해 주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우문의 종류를 분절 우문, 비분절 우문, 기역, 니은. 분절 우문, 비분절 우문. 음소를 이야기하고 운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중에 분절 우문인 소, 이걸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고 그 단자음 14개, 이중자음 5개,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 것이니까. 양구로 2번 내려가면 모음 해서 밑에 모음 체계 표가 나옵니다. 모음 체계 표, 도표가 나와요. 여기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혀의 앞뒤라는 기준과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는 옆에다가 쓰세요. 입을 벌리는 정도. 입을 벌리고 다무는 정도.
그리고 도표 맨 밑에 보면은 입술의 모양이란 기준을 따로 두어서 평순, 원순이라는 두 가지 구별의 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혀의 앞뒤 같은 경우에 전설, 후설 말고 중간에 중설이라는 항목을 설정해 두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중설이라는 걸 그 항목을 나눠놓고 설명할 만큼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설을 없애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전설과 후설이라는 큰 구별의 축으로만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해부도를 자세하게 이해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한 가지 자음과 모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이거 하나만 지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대가 있고요. 성대에서 울림이 있어요. 그럼 성대의 울림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소리가 이렇게 입을 통과해 나가겠죠. 입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럴 때 모음은 지금 23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 기준, 혀를 내밀고 발음하는가, 당기고 발음하는가, 입을 다물고 발음하는가, 벌리고 발음하는가, 다물고 발음하면 벌리고 발음하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닫고, 혀를 내밀고 당기고, 입술을 모으고 입술을 펼치고,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성대에서 소리를 만들어냈다. 소리가 발생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입안에서 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모음이에요. 이 모음을 달리 유성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성음이란 말이 바로 이것, 성대에 떨림이 있다. 성대의 떨림으로 소리가 이미 발생했다. 발생된 소리를 조절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게 모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음은 기본적으로 무성음입니다. 자음 중에 일부 유성음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 큰 줄기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성대의 떨림이 없다는 거죠. 성대의 떨림이 없으면 그에 따라 뭐가 없어져요? 소리의 발생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 그러면 목을 통해서 쭉 나오는 건 소리가 아니라 공허한 공기의 흐름일 뿐이죠. 그러면 모음과 같이 자음도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성대의 떨림이 없으니까 성대에서 소리가 발생이 안 됐어요. 공기만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음은 어떻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발음기관인 입. 이 입을 통과할 때 소리를 만들어요. 그럼 입을 통과할 때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바로 입의 윗부분과 입의 아랫부분이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발생시켜요. 자, 그래서 입에서 공기 흘러가는 것을 막았다가 터뜨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모음은 입을 다물고 발음할 때와 벌리고 발음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이미 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소리를 조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물 때 소리, 벌릴 때 소리가 달라요. 근데 자음은 소리의 발생이 없어요. 성대의 울림이 없어요. 입에서 소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만들려면 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항상 어떤 식으로든 만났다 떨어지는 이런 작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물고 발음할 때, 벌리고 발음할 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항상 만났다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고 벌리고의 차이는 없다. 이게 자음 체계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자, 이 점을 고려하고 세부 정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모아봤어요.
지금 23쪽 맨 밑에 있는 모음 체계표입니다. 혀의 위치, 전설, 후설,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전설 안에서 평순, 원순. 혀는 내민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발음할 때, 입을 벌리고 발음할 때. 후설, 혀를 당기고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을 평평하게, 입술을 펼친 상태에서 입술을 모아준 상태에서 평순, 원순. 그리고 고, 중, 저, 입을 다물고 발음하는 상태, 입을 벌리고 발음하는 상태. 이런 차이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기본 축으로 모음 삼각도, 이, 우, 아. 여기 뭐 의 정도 넣어서 그러면은 입을 딱 담은 정도에서는 전설, 후설. 자, 요 의에서 이로 이렇게 가봅시다. 이. 연쇄적으로 발음하면서 혀가 앞으로 내밀어지는지, 우. 혀가 당겨지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으로는 의는 중설 모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내밀면서 전설, 중설 모음에서 뒤로 목 쪽으로 당기면서 후설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발음해 보고요. 벌리는 정도, 이건 확실하게 다물고 발음하고 벌리고 발음하고의 차이가 있죠. 중간에 어를 넣어 봅시다. 분명히 어는 조금 더 턱이 올라가요. 아는 더 벌어지고. 그래서 고, 중, 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삼각형 모형이냐? 입을 벌리면, 입을 다물었을 때 중설, 전설, 중설에서 후설, 우. 당기기도 하고, 앞으로 혀가 내밀기도 하고, 이게 원활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전설, 후설, 이렇게 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벌어지지만 입을 벌린 상태에서는 아래쪽으로 모아지는, 혀가 전설, 후설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얘네들의 위치가 사실은 이런 정도 즈음에 놓인다, 이렇게 봐야죠. 사각형 구도가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놓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도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을 직접 독립된 문제로 시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4개의 오, 우 모음의 10개 중에서도 특히 4개가 핵심인데, 얘네 4개를 이렇게 보세요. 요 4개가 그대로 옮겨가죠.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모음의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얘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우에 영향을 주니까 우가 그만큼 이가 있는 쪽으로, 전설 모음 쪽으로 끌려가면서 우에 이가 덧붙고, 오가 전설 모음으로 끌려가면서 오에 이가 덧붙고, 요 2개가 이렇게 옮겨갔죠. 얘네 2개는 이렇게 옮겨가죠. 거기에 이 모음이 영향을 주는 것인데, 바로 앞에 있는 선행모음, 앞에 있다, 후행, 뒤에 있다, 이. 그래서 만나면 이가 만나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모음이 이를 만나면서 이만큼 전설 쪽으로 옮겨가는, 이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데, 그 모음 축약이 된 결과 얘네들 4개를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기본 재료 이가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굳어지는데 위 4개의 모음으로 굳어집니다. 얘네들을 굳어진 상태에서 단모음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은 우가 뒤에 오고 순서가 바뀌었죠. 이가 앞에 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역시 축약이 돼요. 2개가 합쳐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아까 생긴 것처럼 아가 앞에 오고 이가 뒤에 나오면 순서대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이가 앞에 오고 아가 뒤에 온다고 해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런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야라는 형태로 모아집니다. 이 또한 모음 축약인데,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이중모음이에요. 그럼 단모음이 뭐고 이중모음이 뭐냐라는 것을 또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앞에 있을 때 아, 어, 오, 우가 앞에 있을 때 이가 뒤에 결합하면 모양 그대로 에, 왜, 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뒤에 오고 이가 먼저 나오면 이아, 이야 이렇게 합쳐져서 야, 여, 요, 유가 됩니다. 왜, 위는 단모음이라 했었고요. 야, 여, 요, 유는 이중모음입니다. 순서가 아, 어, 우가 앞에 있을 때 뒤에 이가 올 때 왜, 위 단모음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결합된 것은 야, 여, 요, 유로 축약이 되는데 이 야, 여, 요, 유는 이중모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냐? 이중모음이 뭐냐? 자, 3번 반복해 발음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입모양의 변화 여부. 3번 반복해도 입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아는 한 번에 소리가 났다. 한 번에 소리가 됐다. 이것을 단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한 번에 소리가 났다. 자, 그럼 예를 발음해 보죠. 3번. 야. 천천히. 야. 입모양이 변하죠. 아까는 입모양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입모양이 변화하죠. 입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한 번의 소리가 났다라고 하지 않고 2번의 소리가 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이렇게 구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번에는 똑같이 어때요? 단모음이라고 부르듯이 단모음답게 어떻게 한 번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입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죠. 왜 입모양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입모양이 변하는 것 같은데 분류는 단모음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심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죠.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내용이 표준발음법 4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다시 단모음이 단모음다운 이중모음이 이중모음다운 야. 야 대비해 두고요. 중간에 왜 이중모음처럼 입술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2번의 소리가 난 거 아닌가 싶은데 분류는 단모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이 학습 포인트라는 것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잡아두고 일단 건너갈게요. 자, 이건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지금 단모음 한 번의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을 15세기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글자 만들 때 모음을 만드는 기본 재료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을 상징적 기호로 만든 글자였죠. 얘네들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모습이 오, 아, 우, 어 4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관에 따라서 괴를 그리고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하늘을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서리를 끊어서 오, 아, 우, 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사람 이런 3가지 재료를 조합했지만 만들어진 글자는 3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글자의 순서도 시계 방향으로 오, 아, 우, 어가 순서죠. 오, 아, 우, 어. 그래서 단모음이 15세기에는 7개였어요. 그런데 18세기가 되니까 이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뒤에 에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얘네들이 단모음이 단모음답죠. 우리가 방금 소리를 내봤지만 입모양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 소리상 글자, 시각적으로 글자는 2글자가 합쳐진 모양인데 실제 소리 나는 원리를 따져보니까 입모양의 변화가 없어. 그거는 원래 2개가 만난 글자였지만 소리가 단순화되면서 합쳐지면서 한 번의 소리가 나더라.
단모음답게 굳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게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왜, 위 두 개가 점차 단모음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국어의 단모음을 10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중모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학자들은 이것을 단모음으로 분류를 했을까? 학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초성에 자음이 올 때, 이때의 소리를 따져보면 이중모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소리가 두 단계보다는 한 단계에 훨씬 가깝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중간쯤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훨씬 확실하게 이중모음답게 발음했을 거다. 근데 현대국어에는 아무래도 한 단계로 소리가 나는 것에 가깝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초성의 자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명백하게 한 번에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단모음으로 처리를 한다. 야여요유 빼고 에, 위 단모음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묶어두고 자, 반모음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바로 질문할 수 있죠. 야여요유 뺀 나머지를 묻는 문제죠. 단모음으로 굳어진 그런 것과 아직 입모양의 변화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글자들, 이렇게 모음체계표를 독립된 문제로 물을 수도 있어요. 우모음, 모음체계표. 자, 23쪽의 교재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모음 하면 어떻습니까? 전설, 후설 중에 후설에 해당되죠. 그리고 입술의 모양 볼게요. 평순, 원순. 그럼 우모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원순. 여기 해당되죠. 다음, 입을 벌리고 다물고 한 정도의 차이. 고, 중, 저라고 보면 우모음 어디에 있어요? 맨 위, 고모음에 있어요. 그럼 이 고모음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발음한다는 뜻이죠. 그럼 입을 다물고 발음했다라는 것을 한자로 표시하면 뭐가 돼요? 개, 폐. 개는 여는 거고 폐는 닫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아니라 폐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개모음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것으로 답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모음 체계표를 문제를 통해서 질문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음은 24쪽에 있어요. 자, 그럼 24쪽에 모서리의 기준부터 봅시다. 상단의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기준, 조음 위치라고 했고요. 소리내는 자리, 소리내는 위치. 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 측면에 보면 뭐예요? 조음 방법, 소리내는 방법. 이렇게. 근데 왼쪽에서도 자투리 개념입니다. 심화학습 단계에서 볼 내용. 비음, 유음이라는 요 용어만 놓고 떼어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비음이 뭘까? 한자로 무슨 비? 코비겠죠. 코비. 그러면 코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코에서라고 하면 방법일까 위치일까? 그럼 어느 정도는 위치라는 성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서로 이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큰 특징, 이쪽에 큰 특징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는 분명하게 위치예요. 저 목구멍 안쪽 여기는 사람 옆 얼굴을 왼쪽 측면에서 볼 때 맨 앞에 입술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잇몸, 입천장보다 부드러운 입천장, 목젖 있는 위치, 목젖 넘어 목청 이렇게 위치가 분명하죠. 근데 왼쪽은 파열, 파찰, 마찰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볼게요. 여기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아까 가장 기본적으로 모음은 100% 다 성대의 떨림을 바탕에 둔 소리, 유성음이죠. 100% 유성음. 그러면 모음과 달리 자음의 기본은 성대의 떨림이 없는 빈
공기만 흘러나올 때 입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음의 기본 성질은 안 울림 소리인 것이에요. 무성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음 중에 일부 유성음이 있다. 자투리 항목, 예외 항목. 자, 그러면 자음의 기본인 안 울림 소리에 초점을 두고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에 파열, 파찰, 마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가운데에는 어때요?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어떨까요? 자, 이것을 소리의 크기가 크다, 작다, 소리가 세다, 약하다 이렇게 구별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게 소리가 셀까? 그럼 당연히 파열음의 파의 성질과 마찰음의 찰의 성질,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파찰음은 그만큼 세고 강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것이 마찰음의 기본 특징인데, 이렇게 봅시다. 풍선을 불었을 때요. 풍선을 불었을 때 빵빵해진 풍선을 바늘로 콕 찍어서 터뜨렸어요. 뻥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고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풍선 안에 압축된 공기가, 이 풍선이라는 재질, 막고 있었던 이 벽이 없어지니까 압축된 이 안에 공기가 압축되지 않은 이 밖에, 풍선 밖의 공기를 뻥 때리는 소리죠. 공기와 공기가 부딪히는 소리, 그게 바로 뻥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파열음이에요. 자, 입에 윗부분이 있고 입에 아랫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혀가 이렇게 막았다고 칩시다. 그럼 목에서 흘러나오던 공기가 입안에 고이겠죠. 혀가 막았으니까. 그럼 여기는 좀 더 풍선 속의 공기처럼 압축된 공기가 돼요. 그러다 이 혀가 힘을 빼면서 탁 내려놓으면 이 압축된 공기가 밖으로 뻗어나오면서 밖의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았다가 혀가 개방을 하면 압축된 공기가 퍼져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것을 뭐라고? 파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파열. 그때 파입니다. 터지는 소리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찰음은 뭐냐? 마찰음은 이 혀가 이렇게 입의 윗부분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그러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고이다가 어때요? 여기 틈이 있으니까, 완전히 막지 않았으니까 공기가 새나가죠. 고이는 듯 압축되는 듯 하면서 한쪽에서 계속 새나가는 겁니다. 그 새나갈 때 공기가 이 혀 끝을 스쳐 지나가요. 자, 그래서 시옷을 발음해 봅시다. 스. 그러면은 이 혀 끝에 공기가 흘러가면서 스치는 이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찰입니다. 마찰. 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파찰음은 어떻게 될까요? 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때? 1단계는 막았다가 터지는. 그런데 2단계는 확 터지는 상태가 아니라, 막았다가 확 터지는 게 아니라 막았다가 살짝만 떨어지면서 두 번째 스치는, 마찰음이 생기는 이 단계가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찰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1단계로 파열의 성질과 2단계 마찰의 성질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찰음인데, 자, 그래서 드를 발음할 때 드 세 번 반복해서 발음해 보면 소리 내려고 막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때요? 확실하게 입천장에 붙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는, 이게 뭐예요? 파열음의 성질이죠. 드. 근데 드 하고 소리를 낸 이후 어때요? 시오처럼 스, 드. 혀의 위치가 시옷을 발음할 때 위치처럼 완전히 내려앉지 않고 입천장 근처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마찰, 비벼지는, 스치는 이 소리 성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위치, 소리가 나는 방법 두 가지를 주목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음 축약. 앞서 모음 축약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음도 축약이 있습니다.
아까 모음 축약에는 기본 재료로 아, 어, 오, 우가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이 모음이 끼어들었어요. 이 모음이. 그런데 자음 축약에서는 공통적으로 히읗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기역과 히읗이 만나는 방법을 보니까 키읔 이렇게 변하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걸 보니까 티읒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은 히읗이 작용해서 기역은 키읔으로 디귿은 티읒으로 지읒은 치읒으로 변합니다. 기역 키읔 지읒 치읒 볼까요? 기역이 키읔으로 간다 이렇게 지읒이 치읒으로 간다 이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칸 안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 같은 칸 안에 거센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같은 칸 안에 거센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칸 안에 거센소리가 없는 부분은 거센소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자음 축약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네 글자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나머지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없기 때문이지요. 히읗은 거센소리로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히읗은 거센소리를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이 부분을 포인트에 두시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그 같은 칸 안에 거센소리가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네 개만의 문제지 다른 글자들은 자음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자, 앞서 유성음과 무성음 이야기했었죠. 유성음, 모음은 모두 100%입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는 방금 전 도표에서 보았듯이 아래쪽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네 글자는 유성음, 성대에 떨림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거 잘 이해해 두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음 무성음 자음인데 자음 중에 얘네들을 뺀 나머지 자음들 이것을 무성음, 성대 떨림이 없는 소리라고 본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반복하면서 다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중 주의할 만한 자음 4개를 골라봤습니다. 히읗은 왜 골랐을까요? 히읗. 방금 요거보다 바로 앞쪽에서 본 뭐예요? 자음 축약. 자음 축약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얘를 만나면 얘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 주의할 자음에 리을이 들어왔어요. 리을은 왜 필요할까요? 얘는 R 발음과 L 발음, 운, 자음과 모음이란 운이란 측면에서 리을은 한 가지예요. 리을은 리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음운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뭐가 돼? R 발음에 가까울 때가 있고요. 이 리을이 R 발음에 가까울 때가 있고 L 발음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쉽게 구별해서 한 글자 안에 초성자리에 쓰일 때와 종성자리에 쓰일 때의 소리값이 좀 다릅니다. 초성에 리을이 쓰이면 라 이렇게 좀 떨리는 소리. 이걸 이제 떨전자 써가지고 설전음이라고 하는데 떨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침에 리을이 놓이면 달. 자, 라 할 때, 라 하고 떨릴 때는 뭐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라 이렇게 할 때. 그런데 혀가 튼튼하게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R 발음과 L 발음 정도의 차이가 음운상의 차이는 아니고 발음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세요. 음운상 차이가 아니고 발음상 차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일단 지나갑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경험해 주면 돼요.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지읒. 센 소리? 왜 센 소리일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까 자음 체계표 왼쪽 측면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파열음에 터지는 소리, 마찰음에 스치는, 비벼지는 소리. 그런데 파찰음은 뭐예요? 파열음의 성질과 마찰음의 성질, 두 가지 소리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센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파열음의 성질도 있고
마찰음의 성질도 있고 이 두 가지 소리 성질이 다 합쳐졌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지읒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니은은 상대적으로 약한 소리,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뒤에 우문현상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히읗은 거센 소리로, 리을은 우문은 리을 하나지만 발음은 R, L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지읒은 파찰음의 성질과 마찰음의 성질이 합쳐져 나타나는 센 소리다. 니은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글자에 비해서 약하다. 이렇게 특징적인 자음들을 골라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뒤에 우문 변화 현상을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자, 리을의 특징, 방금 전에 보았던 R과 L의 차이입니다. 다리처럼 초성에 있을 땐 R 발음에 가깝죠. 이 R을 L로 바꾼 상태에서 발음해 보세요. 그럼 달리 이 단어를 발음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 발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교해 보니까 L이 아니라 R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달, L이 아니라 이걸 R로 바꿔보세요. 달, 이것의 발음이 아니죠. R이 아니라 L이 분명하다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상으로는 자음 모음이라는 시각으로는 리을, 여기 리을이나 여기 리을이나 똑같은 리을일 뿐이다. 동일하다. 그런데 우문상이란 기준이 아니라 발음상이란 기준으로 바꾸니까 여기는 R, 여기는 L 다르더라. 한 개의 우문을 구성하는 두 개의 음성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후 로마자 표기법 공부할 때 이 개념이 이용돼야 한다. 활용돼야 한다.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맛보기 하고 건너가기로 합니다. 지읒, 센 입천장 소리가 세다라고 했어요. 왜 세다? 바로 파열음의 성질과 마찰음의 성질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성질이 크다, 세다. 이건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알아야 되나?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자, 거와 겨. 여기다 우를 한번 넣어볼까요? 발음해 봅시다. 거울, 겨울. 거울, 미러. 그리고 겨울, 눈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계절. 우리는 이 발음으로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울, 겨울. 예를 들어서, 야, 겨울을 가져와봐. 이건 말이 안 되죠? 야, 거울 좀 가져와봐. 분명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구별이 됩니다. 자, 서, 셔. 그래서 식초, 이런 것을 맛볼 때 느낌은 서일까, 셔일까? 발음상 구별이 되죠? 그러면 이걸 발음해 보죠. 저. 소리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지읒의 성질입니다. 지읒이 아닌 기역이나 시옷은 뒤에 모음, 어와 여가 분명히 구별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읒은 지읒 자체 소리 성질이 커서 어와 여가 구별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숫자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거와 겨를 한 덩어리 소리로 놓고 볼 때 자음자리 기역의 소리를 0.5라고 봅시다. 어 모음이 0.5예요. 겨 0.5, 여 0.5. 그러면 각각 어의 소리값, 여의 소리값이 나름 충분히 소리가 구별이 될 수 있다. 근데 지읒이 센 소리라는 건 뭐예요? 얘는 0.5가 아니라 뭐 0.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 모음이 0.23 이런 정도로 약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에서는 너무 약해서 어와 여가 소리가 구별이 분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혀로.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의 음절을 발음할 때 1이라는 소리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 속에서 지읒처럼 센 소리가 등장하면
나머지 소리가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제 소리값이 온전히 구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질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바로 이런 차이. 슈퍼, 슈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옷은 센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와 유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면 수로 발음되는 경우는 수로 적고 슈로 발음되는 경우는 슈로 적을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지읒은 센 소리였고 지읒이 세기 때문에 나머지 우와 유가 온전히 구별될 수 없다. 슈퍼, 슈퍼. 분명히 소리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슈로 소리 나는 경우는 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스, 주스, 지우스 이렇게 뭐 풀어서 발음하나요? 그럴 수 없으니까 주스. 그러면 분명 이것이든 이것이든 소리는 우 하나로 소리가 나는 것이지 우와 유가 구별될 수 없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서 이런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우리 시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과 그 바탕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미리 뒤에 이어지는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그럼 머릿속에 자음체계표가 떠올라야죠. 근데 자음체계표 상단에는 뭐였어요? 소리가 나는 위치였죠. 왼쪽 측면이 방법인데 그러면은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두 가지 성질이 있는 파, 찰. 그러면 구개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이지 방법이 아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고 입술 소리이면서 비음에 속하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입니다. 입술 소리란 얘기는 뭐예요? 소리가 나는 위치 중에 입술 소리. 비음은 소리 내는 방법의 큰 축.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 안에 파열, 파찰, 마찰. 유성음 안에 비음, 유음. 그 중에 비음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 기준과 이 기준이 만나는 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제들과 질적으로 다른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7급이든 서울시든 어떤 그 시험 직급이나 직종에 이런 문제가 다뤄졌느냐 이런 걸 아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필요할까 이걸 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모음 체계표 관련지에 두 문제, 자음 체계표 관련해서 두 문제 이렇게 한번 문제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로 점검하고 실전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것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또 시간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도 집중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해의 정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클 수밖에 없고 내가 읽은 그 내용이 이해가 된 건지 아닌지 문제풀이에 도움될 만큼 이해를 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공부한다고 느끼기만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성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그 대상에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보느냐를 이렇게 문제와 관련지어서 점검할 포인트를 알고 그리고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다른 단원과 연계될 때는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를 알아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페이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음모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본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7급에서 출제를 했었던 그런 것들인데, 질문에 평음, 경음, 이런 한자말을 섞어 넣어서 조금 같은 내용인데도 좀 어려운 듯한, 이 평음이라는 건 예사소리예요. 경음이라는 것은 된소리입니다. 그럼 두 가지 소리의 대립만이란 얘기는 뭐겠어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없는 이란 뜻이 되겠고, 그러면은 파열음 중에 두 입술 사이에서 입술자리라고 하면은 입술, 맨 앞에 입술, 연구개와 혓뿌리, 그러면은 소리라는 위치 5단계 중 목청을 뺀 맨 뒤에 연구개 그러니까 입술 소리와 양손음, 그리고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혀끝이 입 위에 잇몸을 만나는, 그래서 혀끝과 잇몸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개 더 들어가면 연구개 더 들어가면 후음, 목청소리, 이렇게 5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두 가지 소리의 대립,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 거센소리가 없는 이라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만든 형태입니다. 한자말을 좀 써서 이렇게 출제한 것으로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난 옛날 방식의 출제입니다. 그리고 9급의 방식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버리고 가도 좋은 문제, 이렇게 문제 자체를 선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으로만 살짝 넣어봤어요. 음절이 끝소리로 발음되는 7개의 기역에서 이음까지 중에서 항상 디귿과 시옷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시옷, 뭐 나중에도 자꾸 반복하겠지만 발음의 대표는 디귿, 소리, 그 표기, 발음이 아니라 표기의 대표는 시옷, 이렇게 대비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질문은 뭐예요? 발음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디귿은 인정되고 시옷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론 내용을 보충하는 이런 정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자음 모음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우문의 변화라는 것으로 한 단계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본격적인 2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